민선 6기 광주시장으로 광주시를 이끌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 그동안 여러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많았고 또 나름 에너지밸리와 자동차밸리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에 기틀을 닦았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을 마감하는 12월 올해 마무리와 내년 준비 광주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너무 오랜만에 시민들과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주 MBC 저희 팝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출연하시게 됐는데 여전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제가 8월 달에 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9월부터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이제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이 정부가 5년 동안 할 걸 확정 지으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제 지역 과제가 24개를 제안했었는데 22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형 일자리부터 네. 또 친환경 자동차 밸리 또 지난 11월 달에 통과된 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네. 통해서 국가 산업으로 된 일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은 지난주에 끝나서요. 이제 드디어 이제 2조 원 가까운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2조 원이면은 지금 네. 지금까지 광주시가 확보한 국비 중에서 최대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2조는 1조 9,743억 원인데요. 정확히 네. 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광주의 한을 광주의 꿈으로 바꾸는 네.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5.18에 관한 진실 규명 또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한 여러 활동들 그리고 광주 미래 먹거리 준비 네. 이런 일들이 중요하게 진행됐었습니다. 네. 한을 꿈으로 바꾼다는 말씀 참 와닿는데요. 그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을 계속 폄훼해왔더니 지만원 씨 광주시가 직접 고소를 하셨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부분도 하나 이런 활동 중에 하나 하시겠죠? 광주시가 고소라는 것 고소인이 접니다. 네. 광주시장 윤장현으로 직접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직도 이렇게 5.18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 일들 그래서 국방부의 특별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중요하고 또 이제 예상국회가 끝났으니까 5.18 관계에 대한 그 특별법이 되면은 네. 이 일들의 진실 규명이 훨씬 한 차원 높게 다가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윤 시장께서 줄곧 이야기해온 또 이 정의로운 광주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이제 이렇게 당당한 역사죠. 네. 그리고 이 당당한 역사는 그 당시에는 5.18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이지만 그 이후에 그 역사의 연결선상에서 인권과 평화, 네. 정의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걸 지역 공동체 안에서 현장화하고 내면하는 일 그리고 아시아나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보편화하고 세계화하는 일, 네. 네팔 진료소 이런 다 그런 일련의 일이죠. 네. 그런 작업들이 또 광주를 어떻게 보면 더 국제화시키고 또 광주를 전국화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시가 역점을 둔 사업들이 아까 뭐 22개 지금 현재 현실화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지금 그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또 에너지밸리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동구 대촌동에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한국전력이 와 있는데 우리 대학생 몇 명 취업할 것이냐는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틀렸다 해서 이낙연 이제 총리님 전 지사님과 함께 광주연합을 살릴 큰 의제로서 네. 에너지밸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임하신 한전의 조한익 사장님 정말 고마운 분이시죠. 그래서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자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벌써 280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45만 평의 LS 산전, 효성전기를 비롯한 지금 7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한 의약서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기연구원 분원이 설치가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한 새로운 인증 작업이 될 거고요. 네. 아마 세계 초인류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쪽으로 투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시적으로는 효과들이 곧 지금 결과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텃닫기가 다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연구원 분원은 이미 착수에 네. 시작했고요. 제네럴 내년부터 일렉트릭까지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에너지 산업이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에너지밸리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가속화되는데 네. 도움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을 이제 순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걸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이 단순한 에너지 이제 공급의 차원이 아닌 참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광주의 정책들이 특히 광주형 일자리, 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산업 계속적으로 해오신 이런 것들이 또 영국 의회에서도 주목을 좀 받았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죠. 영국이 알다시피 이제 알고리즘 그래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에 대해서 먼저 시작됐던 네. 종주국이죠. 거기 의회에서 상하 양원 의회에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8사람이 모여서 발제하고 토론했던 일이 지난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으로서는 저 한 명 초청을 받았어요. 지난 7월에 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은 어디에 존재하게 될 것인가. 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다 대체할 것인가. 인간과 로봇은 어떻게 협업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스마트 휴먼 시티를 제안했었는데 네. 뭐 그런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지 저희를 초청을 받아서 귀한 시간을 가졌고 영국의 빅데이터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BIC라는 그 그룹과 네. 또 광주가 이렇게 MOU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이 스마트 휴먼 시티 어떤 의미인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로봇이 인간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한다 할지 또 힘이나 이런 걸 필요한 걸 대신한 것까지는 코워킹하는 것은 좋은데요. 네. 로봇이 인간을 전부 밀어내고 인간이 이 일터를 잊게 되는 그런 경우들 특히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서 새로운 직업군에 편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로봇에 밀려지는 세상 이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인간의 존재 의미 또 노동의 신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인간의 행복을 로봇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광주를 맞습니다. 만드시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영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고 그 스마트 휴먼 시티의 중심에는 그 일자리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지난 11월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12개 강좌를 했습니다. 네. 한국의 가장 석학들을 모시고 했었고 또 금년지금 예산 마지막 심의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산업의 과정 중에서는 늘 호남이 늦었고 홀대받았지만은 네.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맞아들이자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빨리 맞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네.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제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부모들께서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부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네. 앞서서 네. 일을 할 계획을 아마 이번 겨울방학 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청과 함께 좀 할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